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개시 전 보전 처분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는 개시 결정 전에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가 이루어지면 절차 진행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개시 전에도 필요한 경우 보전 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를 통제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과 효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보전 처분의 목적과 종류입니다. 보전 처분의 가장 큰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회생 신청 직후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편파 변제, 신규 채무 부담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일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보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전 처분의 유형으로는 처분금지 보전처분, 업무제한 보전처분, 변제금지 보전처분, 차제금지 보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처분금지, 변제금지, 차제금지 처분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음은 보전처분의 시행시기입니다. 보전처분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가 아니라 개시 신청 이후, 개시 결정 이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비록 아직 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행위에는 즉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개시 결정 전 공백기간에도 법원이 미리 개입하여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신청 직후부터 자금 집행과 계약 체결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보전 처분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재산 처분, 변제, 차제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 매각이나 선택적 변제, 신규 차입 등이 제한됩니다. 즉, 채무자는 평소처럼 자유롭게 재산과 자금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 처분은 채무자에 대한 명령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음은 보전 처분 이후의 채무 처리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전 처분 이전에 발생한 기존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 채권이므로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 보전 처분 이후에 신규 채무 부담, 계약 체결, 급여 지급, 신규 채용 등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결국 보전 처분 이후에는 기존 채무와 신규 채무 모두 법원의 통제 아래에서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처분이 포괄적 효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기존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전 처분 후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라도 부정수표 단속법상 처벌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보전 처분은 개시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이고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해야 이후 회생 절차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개시 전 보전 처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